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석박사 과정, 오늘은 식물학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1입니다. 1번 교재, 페이지로는 41쪽입니다. 오른쪽 하단 41쪽, 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41쪽. 꽈리. 이거 시골에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따서 이 꽈리로 물들이고 봉숭아 물들이듯이 이 꽈리로 또 여러 가지 했던 추억이 나는데, 산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민간명으로는 등롱초, 왕모주, 홍고낭. 이 꽈리도 소중한 약재입니다. 가지과이고 여러 해 살이 풀입니다. 마을 부근에서 키 40에서 90cm 자라고, 잎은 어긋나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습니다. 꽃은 7, 8월에 연노란색으로 피고 잎 겨드랑이에서 나온 꽃줄기 끝에 한 송이씩 달립니다. 열매는 둥근 장과이고 9, 10월에 빨갛게 익습니다. 꽃받침이 자라서 주머니 모양으로 열매를 둘러싸고 있고, 열매를 우리는 먹게 됩니다. 이 채취 시기 이용 부위는 가을에 붉게 익은 꽈리의 열매를 까서 열매만 햇볕이나 그늘에 말립니다. 약성은 맛은 시고 성질은 차갑습니다. 효능은 청열작용, 이수해독, 항균과 해열작용, 이뇨작용. 이 효능 부분에서 특히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한방용어 해설집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인후두염, 다멸로 기침하는데, 열림, 황달, 옹종, 습진의 치료제로 쓰입니다. 전초, 풀 전체를 다려서 쓸 경우 열해, 인통, 황달, 이질, 부종, 정창, 단독을 치료합니다. 뿌리만 쓸 경우 말라리아, 황달을 치료합니다. 열매는 골증, 노열, 해수, 인후종통, 황달, 부종, 첨포, 습창을 치료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효능이 중요합니다. 항상. 그 다음에 이용법, 말린 약재를 하루 3 내지 10g씩 달여서 3회에 나누어 복용합니다. 이 약용식물, 특히 한약재나 이런 약용식물은 식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어있는 위장벽을 통해서 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식후에 먹는 것보다 식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장, 즉 꽈리와 현삼, 황금, 이 전부가 약재 이름이에요. 우엉열매 각각 10g을 달여 인후두염의 치료에 쓰며 하루에 3번 복용합니다. 산장 한 가지를 쓰기도 합니다. 이 산장은 꽈리예요. 50견에는 생열매를 으깨어 헝겊에 발라 어깨 등 환부에 붙이면은 그 50견의 통증이 쉽게 가라앉아요. 근데 50견은 이 셀젤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일주일에 10일 바르시면은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마귀 제거에는 생열매를 찧어 나오는 즙을 환부에 바른다. 이것도 사마귀도 요새는 많이 없는데 이게 바이러스거든요. 잘라내고 소독한 다음에 셀젤 바르세요. 그러면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 주의, 허열이 있어 가슴이 답답한데, 그 다음에 피가 허해하여 설사하는 데에는 꽈리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아요. 부작용을 말합니다. 산나물 요리, 봄에 이 꽃을 표기를 잘못했네요. 꽃이 달리지 않은 줄기와 잎을 채취해서 줄기와 잎입니다. 나물로 먹습니다. 끓는 물에 데친 후, 이 데친이에요. 이게 다 잡아야 할 텐데, 후 찬물에 헹구고 양념 무침을 합니다. 여기까지 꽈리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다음엔 꿀풀입니다. 고원초, 하고초라고도 하고, 민간명 가지꼴나물, 꿀방망이, 봉두초, 제비꿀풀, 화살통풀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꿀풀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기슭에 가면 많은데
꿀풀과이고 여러 해 살이 풀입니다. 상기슬개 양지 쪽 풀밭에서 키 30cm 정도 자라며 전체 짧은 흰털이 흩어져서 납니다. 잎은 마주나고 긴 달걀 모양이며 끝이 뾰족합니다. 꽃은 7, 8월에 자주색으로 피고 원줄기 끝에 모여 빽빽하게 층을 이루며 달립니다. 열매는 소경과이고 9월에 황갈색으로 익습니다. 어린 잎을 식용으로 씁니다. 이용 부위는 여름에 꿀풀이나 두매꿀풀, 이게 꿀풀 또 한 종류예요. 흰 꿀풀도 종류입니다. 다 똑같은 약성을 갖고 있어요. 꿀풀, 두매꿀풀, 흰 꿀풀 꽃이 반 정도 마를 때 채취하여 햇볕에 말립니다. 맛을 쓰고 매우며 성질은 차갑습니다. 효능으로는 청간, 간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상결, 이뇨, 소명, 소종, 혈압 강화 작용 이런 것도 작용을 하고 있다. 연주창, 역류, 유옹, 전염성 간염, 간화로 눈이 붉어지며 붓고 아픈데, 폐결핵, 임파선염, 수종, 급성 유선염, 유암, 대하, 임질, 오줌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안질, 두목, 현훈, 구안화사, 목주야통, 자명유류, 종기, 고혈압병, 악성 종양 치료에 쓰입니다. 여기서 잘 모르는 거는 한방용어 해설집을 보세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용법, 말린 약재를 1회 3-6g씩 다리거나 가루 내어서 복용한다. 달인물로 안질의 환부를 씻는다. 꿀풀, 현삼, 모려는 굴껍질이에요. 를 각각 이 굴이 있죠? 귤이 아니라 굴, 바닷가의 굴껍질을 모려라고 합니다. 각각 12g씩 섞어 달여서 연주창에 쓴다. 하루에 3번 나누어 복용한다. 생풀을 찧어 유선염과 종양 환부에 붙인다. 산나물 요리, 봄에 어린 잎을 나물로 먹는다. 쓴맛이 강하므로 끓는 물에 데친 후 하루 정도 찬물에 담가 충분히 우려내고 양념 무침을 한다. 이게 산나물 요리로도 사용된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꿩의다리, 고원초라고 하고 마미리언이라고 하는데 민간명으로는 꼬발, 아시아 꿩의다리, 한라꿩의다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꽃 모양도 잘 보시고 이 뿌리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해설, 미나리아 제빛과 여러 해 살이 풀이고 산기슭 이거로 이렇게 고치세요. 산기슭의 풀밭에서 키 1m 정도 자란다. 줄기는 속이 비었다. 잎은 어긋나고 깃골 겹입이며 작은 잎은 달걀 모양이다. 꽃은 7, 8월에 흰색 또는 보라색으로 피고 줄기 끝에 달린다. 열매는 쑥과이고 타원형이며 9, 10월에 익는다. 어린 잎과 줄기를 식용한다. 그 다음에 이용부위, 시기, 채취 시기. 봄 또는 가을에 꿩의 다리나 상꿩의 다리, 이것은 이제 종류가 또 다른 종류인데 효과는 똑같아요. 좀꿩의 다리, 금꿩의 다리, 은꿩의 다리의 뿌리줄기를 캐서 지상부를 제거하고 햇볕에 말린다. 이 밑에 부분, 이 그림을 보세요. 뿌리 그림. 이 부분을 쓴다는 것입니다. 햇볕에 말려서 쓰시면 돼요. 맛을 쓰고 성질은 차갑다. 효능, 청열, 홍역, 진통, 소염, 해열, 감기, 홍역, 폐열, 해수, 인협, 후염, 설사, 장염, 간염, 기타 염증 치료에 씁니다. 이용법, 말린 약재를 1회 1-3g씩 달여서 복용한다. 종기 등 외과 질환에는 약재를 가루내어 기름으로 개어서 종기에 그 환부에 붙이는데 이것도 이용을 하시지만은 종기는 셀젤이 으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잘 바르세요. 셀젤. 산나물 요리, 봄에 어린 순을 채취하여 나물로 먹는다. 매운맛이 나므로 끓는 물에 데친 후 잠시 찬물에 담가 우려내고 양념 무침을 한다. 봄에 어린 순을 나물로 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꿩의 비름입니다. 경천 이렇게 이야기하고 민간명은 수족꽃입니다. 이 꽃을 잘 보시면 모양이 이게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것도 잘 보세요.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돌나물과입니다. 여러 해 살이 풀이고 산지의 양지 쪽에서 키 30cm 정도 자란다. 줄기는 분처럼 흰빛을 띈다. 잎은 마주나거나 어긋나고 긴 다원형이며 다육질이다. 꽃은 8, 10월에 붉은 빛을 띤 흰색으로 피고
이게 붉은 빛을 띠면서 흰색으로 피죠. 이렇게 하얗게 됐다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원줄기 끝에 많이 모여 달린다. 꽃받침과 꽃잎은 각각 5장이고 피침형이다. 그리고 열매는 골돌과이고 10월에 익는다. 채취 시기와 이용 부위 8, 9월에 꿩의 비름이나 둥근 잎꿩의 비름, 새끼꿩의 비름의 꽃이 피었을 때 지상부를 씁니다. 베어서 햇볕에 말려서 쓴다. 약성, 맛은 쓰고 성질은 차갑다. 해열, 지혈, 해독, 소종 작용을 하고 발열, 토열, 단독, 대하증, 외상출혈, 땀띠, 종기, 습진, 안지르 치료에 씁니다.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용법, 말린 약재를 1회 70g씩 천천히 달여서 복용한다. 생즙을 만들어 복용하기도 한다. 땀띠, 종기, 습진에는 생잎을 찧어 환부에 붙인다. 안질에는 약재 달인물로 환부를 씻어낸다. 눈병이죠, 안질. 그렇게 사용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녹두의 가치가 좋아요. 녹두를 보시기 바랍니다. 녹두라고 하고 가지박두리라고 합니다. 민간명은. 해설, 콩과이고 한해살이 풀 밭작물로 재배하고 30에서 80cm 자라며 전체에 갈색 털이 있다. 잎은 어긋나고 삼출겹잎이며 작은 잎은 넓은 피치명이다. 꽃은 8월에 노란색 나비 모양으로 피고 잎 겨드랑이에 여러 송이가 모여 달린다. 열매는 협과이고 억센 털이 있으며 8, 10월에 검은색으로 익는다. 열매를 식용한다. 녹두를 쓴다는 거죠. 채취 시기와 이용 부위. 가을에 녹두의 열매가 익으면 씨를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다. 맛은 달고 성질은 차갑다. 효능, 청열, 해독, 소서지갈, 소종, 이뇨 작용을 하고 열로 인한 악창이나 종기, 단독,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증상과 갈증의 치료에 쓰이고 부자, 파두, 초오의 중독의 해독, 해독에도 쓴다게 이 녹두는 해독작용이 강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부자, 파두, 초오 이거는 다 중독성 약초들입니다. 이것은 법제에서 사용하든지 하고 여러분이나 이런 거는 사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알고만 계셔요. 부자, 파두, 초. 근데 잘못해가지고 이거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독이 되는 경우에는 녹두를 갈아서 끓여가지고 해독작용으로 쓰니까 그렇게 먹기 바랍니다. 생녹두를 갈아서 끓인 후 찬물에 담가 여과한 즙을 옹종 창독에 복용을 하고 또 녹두와 대황을 가루내어 생박하즙과 꿀을 섞어서 개어 환부에 바릅니다. 말린 약재로 끓인 녹두차를 마시면 한여름의 서열 번갈 효과가 크다. 서열 번갈의 해소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주의는 비위 허한성 설사에는 복용을 금합니다. 녹두차 제조법은 녹두 15g을 물 3.6리터에 넣고 은근한 불에 물이 절반쯤 되도록 달인 후 건더기는 3배로 꼭 짜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물처럼 마십니다. 녹두 100g, 인삼 10g, 말린 귤 껍질 조금을 넣고 물 1리터를 부은 후 은근한 불에 1시간 정도 달인 다음 연잎 5g을 넣고 다시 10분간 달인 후 건더기는 버리고 꿀을 타서 마신다. 녹두차도 역시 중독을 해독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수시로 드시면 됩니다. 효능, 녹두는 차가운 성분의 공유로서 녹두차를 꾸준히 마시게 되면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배출해 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부 미용을 위해 녹두를 비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녹두 비누가 과거에 좀 유행을 했었는데 좋아요. 녹두를 비누 만들면은. 달맞이 꽃입니다. 이것을 월견초라고 하고 월하양이라고도 하며 민간명 왕달맞이 꽃 이렇게도 말합니다. 노랗게 이렇게 꽃이 피었네요. 달맞이 꽃. 전초 왼쪽에 있는 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뿌리.
뿌리를 캔 겁니다. 해설. 바늘꽃과이고 여러 해살이 풀이고 상과 들의 빈터에서 키 50에서 90cm 자라고 전체에 짧은 털이 납니다. 잎은 어긋나고 끝이 뾰족한 피치명이며 가장자리에 얕은 톱니가 있다. 꽃은 7월에 노란색으로 피고 잎겨드랑이에 한 송이씩 달리는데 밤에 피었다가 아침에 시든다. 이래서 뭐라고 합니까? 밤에만 핀다 해서 달맞이 꽃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시들어요. 그리고 열매는 삭과이고 긴 타원형이며 9월에 익는다. 채취 시기와 이용 부위. 가을에 달맞이 꽃이나 큰 달맞이 꽃, 애기 달맞이 꽃의 뿌리를 캐내어 햇볕에 말린다. 씨는 여문 것을 받아 햇볕에 말린다. 잎은 생풀을 그대로 쓴다. 미리 말합니다만은 이 씨를 받아서 기름을 짠 달맞이 꽃류 기름은 아주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도 하는데 특히 화장품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효능은 해열, 소명작용을 합니다. 감기, 인후염, 기관지염, 피부염을 치료합니다. 씨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치료합니다. 이용법, 말린 약재를 1회 4 내지 6g씩 달여서 복용한다. 고혈압에는 달맞이 꽃씨를 말린 약재를 1회 4, 6g씩 달여서 쓴다. 하루에 3회씩 일주일 정도 복용한다. 피부염에는 말린 약재를 가루내어 기름으로 개어서 환부에 바르거나 생잎을 찧어 환부에 붙인다. 여기서 기름에 개어서 쓴다는 거 많이 나옵니다. 이 기름은 뭐 식용유도 좋고 또는 올리브유 같은 기름도 괜찮습니다. 산나물 요리. 이른 봄에 어린 순을 채취하여 나물로 먹는다. 매운맛이 있어요. 그래서 끓는 물에 데친 후 잠시 찬물에 담가 우려내고 양념 무침을 한다. 꽃을 채취하여 그대로 기름에 넣고 튀김물을 만들어서 먹는다. 그렇게도 알고 계시고 꽃도 먹어요. 그 다음에 다그장풀, 벽죽초라고도 하고 압척초, 그 다음에 죽엽채, 다른 말로 달개비라고 하죠. 이건 꽃을 보면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달개비, 닭개비, 닭의 발식개라고도 합니다. 닭의 장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파란색으로 꽃이 피죠. 해설. 닭의 장풀과 달개비죠. 한 해살이 풀밭, 냇가의 습지에서 키 15에서 50cm 자란다. 잎은 마디마다 어긋나고 피치명이다. 꽃은 7, 9월에 자주색이나 하늘색으로 피고 잎 겨드랑이에서 한 송이씩 달리며 위쪽 꽃잎 두 장은 크고 아래쪽은 작고 흰색이다. 열매는 타원형 삭과이고 9, 10월에 익는다. 어린 수는 식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채취 시기와 이용 부위. 가을에 닭의 장풀이나 좀닭의 장풀에 뿌리를 캐어 햇볕에 말린다. 그 다음에 잎은 생풀을 쓴다. 뿌리를 주로 쓰는데 생풀을 쓴다. 잎은 약성,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차갑다. 효능. 청열 해독작용, 이뇨 통림작용, 효능으로서 외감병, 온열병으로 열나는데 상기도의 염증, 인후가 아픈데 치료, 부스럼, 헌대, 단독, 눈다래끼, 부종, 오줌이 잘 나가지 않는데 치료하는 걸로 사용하고 이하선염, 간염, 콩팥염, 출혈을 치료합니다. 당뇨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용법. 외감병으로 열나는 데에는 닭의 장풀 30g을 달이 하루 3번에 나누어 먹는다. 또는 현계라는 식물이 있어요. 담주겹, 이게 담주겹을 조리대 풀잎입니다. 조리대라고 아주 자잘한 대나무가 있어요. 조리대 풀잎, 금은화 각각 10g을 섞어 달여서 하루 3번 나누어 먹는다. 온열병에는 닭의 장풀 30g, 석고도 쓴다고 그랬죠. 약으로 20g. 지모 12g을 달이 하루 3번 나누어 먹는다. 부종, 소변 불통에는 닭의 장풀 60g을 하루 3번 나누어 먹는다.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부스럼, 헌대, 단독에는 신선한 닭의 장풀 60g을 먹고 닭의 장풀을 찧어서 붙인다. 부스럼, 헌대, 단독 이게 다 셀젤로 가능합니다. 눈다래끼도 셀젤 좋아요. 근데 눈에 안 들어가게 관리합니다. 눈에 안 들어가게. 닭의 장풀에 즙을 바르기도 합니다.
산나물 요리, 연한 잎과 꽃과 꽃봉오리를 먹는다.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찬물에 헹구고 나물 무침을 한다. 날 것 그대로 양념 무침을 하거나 닭고기와 조개를 함께 넣어 탕을 끓이기도 하고 튀김을 만든다. 달개비차 제조법: 닭의장풀 20g을 물 600ml 넣고 끓여 우려낸 물을 마신다. 여러 번 재탕을 해도 좋다. 장기 복용할 때는 냉장고에 넣어 보관한다. 2개월 정도 식이요법을 병행하면서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효능: 열을 내리는 효과가 크고 이뇨작용을 하므로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에 널리 썼던 것이 달개비차. 달개비차로 먹어도 되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달여서 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더덕입니다. 이건 가장 많이 애용되는 우리의 약재입니다. 양유균, 사내라, 토담산, 통유초라고 하고 민간명, 양유, 문희, 식미, 윤엽당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덕. 뿌리를 주로 우리는 많이 쓰고 있죠. 밑에 보면은 해설, 초롱꽃과이고 여러 해살이 풀이고 덩굴풀입니다. 깊은 산지에서 길이 2m 정도 자랍니다. 잎은 어긋나고 피치명이며 가지 끝에는 4장씩 모여 달립니다. 꽃은 8, 9월에 연자색 종 모양으로 피고 가지 끝에 한 송이씩 밑을 향해 달립니다. 꽃잎 안쪽에 자갈색 반점이 있습니다. 열매는 원추형 사과이고 9월에 익습니다. 어린 잎과 뿌리를 먹습니다. 채취 시기와 이용부위: 가을 또는 봄에 더덕의 뿌리를 캐어 잔뿌리를 제거하고 물에 씻어 햇볕에 말립니다. 효능: 소종, 해독, 배농, 거담, 하유즙의 작용이 있고 폐음이 부족하여 열이 나고 기침하는데 폐농양, 폐괴달, 오랭기침, 급성 만성 기관지염, 열성병으로 지내기 상해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데 유선염, 양홍, 종독, 나력, 편도선염, 유즙 부족, 백대의 치료에 쓰입니다. 일일이 이거 다 양홍이니 종독, 나력 설명하기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찾아보세요. 이용법: 폐열로 기침하는 데에는 더덕 한 가지를 10 내지 12g씩 다리거나 가루 내에 하루 3번 나누어 복용한다. 더덕 22g, 맹문동 12g, 까치콩 12g, 천화분 12g을 섞은 4:3 맹문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폐음이 부족하여 열이 나고 기침하는 데 씁니다. 달여서 하루 3번 나누어 복용합니다. 종기, 뱀이나 벌레에 물렸을 때에는 생뿌리를 찧어 환부에 붙이거나 뿌리 달인 물로 환부를 닦아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종기는 전부 셀젤이에요. 폐가 허하여 기침하는 데는 쓰지 않는다. 가을에 뿌리를 채취하여 고치세요. 먹는다. 뿌리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두들겨 부드럽게 만든 것을 불에 굽거나 생으로 된장이나 고추장에 찍어 먹으며 고추장이나 된장에 박아 놓아서 장아찌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또 찬물에 담가 우려내고 나물 무침을 합니다. 더덕차: 생더덕 한 뿌리를 깨끗이 손질하여 강판에 곱게 간 후 따뜻하게 데운 우유 200ml에 넣고 끓인 다음 꿀을 1스푼 정도 넣어서 마십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할 때 만성기침, 급만성 기관지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차가 그렇습니다. 더덕차. 또한 몸이 허약해 자주 졸리거나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도깨비 바늘, 이건 아주 많습니다. 많이 봤죠. 고금황, 귀침초, 귀황화, 민간명 참귀사리, 털가막살이라고 합니다. 이게 옷에 많이 달라붙죠. 이게 도깨비 바늘이라고 합니다. 국화과 한해살이 풀이고 산과 들의 황무지에서 키 25에서 85cm 자라며 줄기는 네모지다. 잎은 마주나고 긴 모양으로 갈라지며 가장자리에 이 모양의 톱니가 있다. 꽃은 8, 9월에 노란색 통 모양으로 피고 가지나 줄기 끝에 한 송이씩 달린다. 열매는 좁은 선형 수과이고 10, 11월에 익는다. 어린 수는 식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다닐 때 이걸 많이 따오라고 선생이 시키고 또 막 데리고 가서 학생들을 산에 동원해 갖고 이걸 다 땄어요. 근데 어디다가 이걸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수출한 것 같은데. 채취 시기와 이용 부위: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도깨비 바늘에 지상부를 베어 햇볕에 말린다. 맛은 쓰고 성질은 평하다. 효능 해열, 이뇨, 해독, 소종, 소염, 억균 작용, 그 다음에 설사, 이질, 학질, 황달, 간염, 급성 콩팥염, 위통, 장염, 맹장염, 인후두염, 기관지염, 독뱀에 물린데 타박상 치료. 타박상은 또한 셀젤이 가장 빨라요. 바르시기 바랍니다. 이용법 말린 약재를 1회 30g 정도 달여서 하루 3번 나누어 복용한다. 타박상에는 도깨비 바늘 15에서 30g, 생풀은 30에서 60g을 달여 하루에 3번 나누어 먹고 찌꺼기는 짓지어 환부에 붙입니다. 그 다음에 멍이 들었을 때 뱀이나 벌레에 물렸을 때에는 생풀을 찌어 환부에 붙이거나 달인물로 닦아냅니다. 이런 용도로 쓴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셔요. 산나물 요리 봄에 어린 순을 나물로 먹습니다. 쓴맛이 강하므로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오래도록 담가 충분히 우려내고 요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돌나물입니다. 돌나물인데 이걸 수분초라고 하고 돈나물, 석련화, 석상채 민간명입니다. 이 옆에 보면 어린 순을 많이 썼잖아요. 돌나물과 여러 해 살이 풀 산과 들에서 바위에 붙어 키 15cm 정도 자란다. 줄기는 옆으로 뻗고 마디에서 뿌리가 나온다. 잎은 보통 석장씩 돌려나고 긴 타원형이며 양 끝이 뾰족하다. 꽃은 5월, 6월에 노란색으로 피고 줄기 끝에 여러 송이가 모여 달린다. 열매는 골돌과이고 8월에 익는다. 어린 잎을 식용한다 그랬습니다. 채취 시기와 이용 부위 여름에 돌나물의 전초를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다. 약성 맛은 달고 담백하며 성질은 서늘하다. 효능 청열, 해독, 소종, 인후정통, 간염, 인후염, 열로 인한 소변곤란, 옹종, 화상, 뱀이나 벌레 물린 데 치료로 사용합니다. 이용법 종기, 옹종, 화상에 생풀을 찧어서 즙을 내어 먹고 찌꺼기는 환부에 붙인다. 이 종기, 옹종, 화상도 2도까지는 뭐죠? 우리 셀젤이 최고입니다. 사용하세요. 후두염에는 신선한 돌나물에 즙 한 잔을 술 한 잔에 타서 1회에 50분씩 하루 서너 번 약물이 모강까지 미치게끔 양치질을 한다. 양치질 하는데 1회에 10분씩 양치질 하라는 겁니다. 유행성 간염에는 돌나물 30g을, 이게 간에는 참 좋아요, 돌나물이. 하루에 3번 나누어 복용한다. 신선한 돌나물 60g을 짓지어서 즙을 내어 하루 3번 나누어 복용한다. 급성 간염에는 생 돌나물 120g, 생 한련초 120g을 섞어 달여서 하루 2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치료기간은 15일이다. 산나물 요리 봄에 어린 잎을 채취하여 먹는다.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찬물에 헹구어 나물 무침을 하고 김치를 담그기도 한다. 날것을 그대로 양념 무침을 만들거나 된장국에 넣어서 먹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딱지꽃입니다. 위릉채라고 하고 당 딱지꽃, 호미초라고 합니다. 노랗게 피죠. 이 뿌리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 부분. 장미과 여러 해 살이 풀이고 들판은 개울가와 해변에서 키 30에서 60 자란다. 잎은 어긋나고 kit골 겹입이고 작은 잎은 피치명이다. 꽃은 6, 7월에 노란색으로 피고 줄기 끝에 삼방상 추산화서로 달린다. 꽃받침과 꽃잎은 각 5개이다. 열매는 숫과이고 넓은 난형이며 7, 8월에 익는다. 어린 잎을 식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꽃과 잎 모양새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채취 시기 이용 부위는 봄 또는 가을에 딱지꽃의 뿌리입니다. 케어 잎과 줄기를 잘라버리고 햇볕에 말린다. 약성 맛은 쓰고 성질은 차갑다. 효능 거풍습, 해독, 양열, 지혈, 구충작용을 하고 이질, 설사, 급성, 세균성, 정리, 대장염, 풍습통, 류마티스성, 근골동통, 근골동통, 동통이라고 통증을 심한 걸 동통이라고 합니다. 사지마비, 나간, 정간, 옹종, 창계, 자궁출혈, 월경과다, 비출혈, 코피가 멈추지 않을 때 각혈, 혈뇨의 치료에 쓰입니다. 이용법 말린 약재를 1회 13g씩 달이거나 가루내 하루에 3번 복용합니다.
정간에는 딱짓고 30g, 백방 9g을 술에 우려서 데운 후 하루 3번 나누어 복용합니다. 마른 버즘이나 종기에는 생풀을 찧어 환부에 붙이거나 말린 약재가루를 기름에 개어 환부에 붙입니다. 산나물 요리, 신이 아니라 산나물. 이른 봄에 어린 순을 채취하여 나물로 먹는다. 약간 쓴맛이 있으므로 끓는 물에 데친 후 잠시 찬물에 담가 우려내고 양념 무침을 한다. 딱총나무,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젖골목이라고 합니다. 왜 젖골목인가를 기억하시면 돼요. 뼈가 부러진 걸 붙이는 걸 젖골이라고 하죠. 개똥나무, 말오줌나무, 오른제나무, 지렁크나무,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어요. 길가에도 많이 보이는데, 해설을 봅시다. 인동과이고 갈립 떨기나무, 산골짜기에서 높이 3m 정도 자란다. 잎은 마주나고 깃골 겹입이며 작은 잎은 양 끝이 뾰족한 피침형이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꽃은 암소 한 그루로 5, 6월에 황백색으로 피고 가지 끝에서 원추화설을 이룬다. 열매는 둥근 핵과이고 9, 10월에 흑홍색으로 익는다. 어린 수는 식용한다. 채취 시기와 이용부, 연중 수시로 딱총나무나 털지렁쿠나무, 엘더벨이라고 하고 덧나무 가지를, 이 가지예요. 이게 보면은 이게 가지죠. 가지 채취하여 껍질째 햇볕에 말려서 씁니다. 약성은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평합니다. 거풍, 이습, 이뇨, 황열, 지통, 소염, 류마티스성, 근골, 통통, 관절염, 신장염, 각기, 수종, 풍양, 은진, 산후 빈혈, 타박상에 의한 종통. 이 타박상 들어가면 무조건 셀젤이 좋아요. 그 다음에 골절 뼈 부러진 거잖아요. 접골목,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창상출혈을 치료합니다. 뼈 부러진 데에는 셀젤 쓰지 마세요. 자꾸 움직이니까 뼈 붙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병원에 가서 이렇게 부목을 받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이용법, 말린 약재를 1회 4, 6g씩 다리거나 가루내어 복용한다. 열매는 술을 담가 마시면 피로회복과 감기, 신경통 치료가 있다. 치료 효과가. 또 타박상이나 골절 때 고통을 덜어주므로 이 고통 덜려면 바로 셀젤 바르세요. 병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산나물 요리, 4월에 어린 순을 채취하여 먹는다. 끓는 물에 데친 후 잠시 찬물에 담가 우려내고 나물 무침을 하거나 날 것을 그대로 기름에 넣어 튀김각을 만들어서 먹기도 한다 하는 것도 잘 알기 바랍니다. 1번에 이제 마지막 뚝깔입니다. 폐장, 녹장, 백화폐장, 민간명 뚝깔, 흰 미역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한영화소로 피는 거 비슷비슷한 것이 많으니까 잘 구분하시고 말린 뿌리를 자른 겁니다. 이게 마타리과이고 여러 해 살이 풀 상과 들의 양지에서 키 1m 정도 자라며 전체에 짧은 털이 있다. 잎은 마주나고 타원형이며 긴 모양으로 갈라지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꽃은 7, 8월에 흰색으로 피고 줄기나 가지 끝에 삼방화사로 달린다. 열매는 달걀 모양 쑥과이며 날개는 염통 모양이다. 어린 잎을 식용한다. 채취 시기와 이용 부위, 가을에 뚝깔이나 마타리에 뿌리를 캐내어 햇볕에 말린다. 맛은 맵고 쓰면 성질은 차갑다. 효능, 청열, 해독, 진통, 배농, 파어, 소종 작용을 하고 간기능 장애, 간염, 간농양, 위궤양, 위장 통증, 장홍, 화리, 적백대야, 자궁내막염, 산후 어체복통, 유행성 이하선염, 목적 종통, 그 다음에 안질, 종기, 옹종의 개선, 옹종 개선의 치료. 이용법, 말린 약재를 1회 4, 6g씩 달여서 복용한다. 뚝깔, 전초 또는 뿌리를 말린 약재를 1회 4, 6g씩 달여서 눈악염에 쓴다. 눈악염이 무엇인가 찾으세요. 하루에 2, 3회씩 5, 6일 복용한다. 종기 등 외과 질환에는 생풀을 찧어 환부에 붙인다. 산나물 요리, 어린 잎을 나물로 먹는다. 쓴맛이 있으므로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담가 충분히 우려내야 한다. 식초나 겨자를 가미하여 나물 무침을 하고 기름에 볶기도 하고 우려낸 것을 잘게 썰어 나물밥을 지어 먹기도 한다. 그래서 이 뚝깔까지 오늘 배웠습니다. 1편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마타리부터는 1-2라고 해서 프린트해서 제가 묶어 드린 게 있어요. 1-2, 2는 빨간색으로 써졌어요. 그것을
9월 수업 시간에는 꼭 가져오세요. 오늘까지 1편, 이게 지금까지 1-2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지도하고 가르치려고 보니까 이렇게 설명만 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씩을 한 시간에 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게 원래 이 뚜까리면 뚜까리 한 가지만 갖고도 약재 준비해 놓고 한 시간에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될 게 앞으로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집에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한방용어 해설집을 보고 찾아가면서 반드시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를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